올해로 85.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곤 하지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분이 무려 92%에 달했지만 가족 중 이를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이 보내는 그 조용하고 작은 신호들을 미처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직접 확인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단 하루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은 지혜로운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5가지 생명의 신호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영상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5번째 신호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며 어쩌면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공감합니다라고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몸이 보내는 그 소중한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드시니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기록한 자료를 보면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어르신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본인 체중의 5에서 8%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0kg이셨던 분이 갑자기 3kg에서 5kg까지 빠지는 수준이지요. 가족들이 옷이 왜 이렇게 헐렁해지셨지? 하고 느낄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체중 감소가 암이나 다른 특별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더 이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근육량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작은 병균 하나를 이겨낼 힘조차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균형을 잡아줄 근육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지요. 제게는 90살의 김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다고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푸짐한 밥상을 차리셨고 손주들이 오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내어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새 통밥을 드시질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국물만 몇 술 드시고 마시고 2달 사이에 입으시던 옷이 다 커졌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는 즉시 내시경, CT, 혈액 검사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무런 질병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6개월 후 김할머니는 주무시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이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산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더 드시게 하려고 맛있는 음식, 비싼 보양식, 온갖 영양제를 가져오지만 어르신은 드시지 못하고 결국 식사 시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그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해 주세요. 87의 이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6개월 동안 무려 7kg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식사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제게 하소연하셨죠. 제가 가족분들에게 제안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즐겨 드시던 소주 한 잔, 딱 한 잔만 식전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짭짤한 젓갈과 함께 드시고 싶은 만큼만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가족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말을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어르신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은 식사 시간을 억지로 채우는 대신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평생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 줄었다면 이는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영양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그치고 걱정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소중한 대화와 따뜻한 기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마치 몸에서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간 듯한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어르신의 약 83%가 이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시던 78배 최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나 동네를 3바퀴씩 돌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강철 같던 분이 어느 날부터 산책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죠. 아버지가 요새 입만 열면 피곤하다고 하세요. 항상 소파에 누워 졸고 계시고 예전엔 밤늦게까지 TV를 보셨는데 요즘은 저녁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최 선생님의 혈액 검사, 심장 검사, 심지어 뇌 MRI까지 모든 의학적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최 선생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피로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즉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둘째, 평생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해주던 심장의 펌프 힘이 약해집니다.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지만 미세하게 힘이 떨어져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산소를 보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에서 의욕과 활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피로파도 fatigue wave라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피로가 온몸을 덮치는 것이지요.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기운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피로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든 일상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 세대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을 자신의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으로 여기고 자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정신력이 약해졌나 봐 하시면서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때 가족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자꾸 누워만 계시지 말고 움직이셔야 기운이 나요. 운동을 좀 하셔야죠. 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 강요가 아니라 의미 있는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선 하루 중 언제가 가장 기운이 좋은지 파악하고 그 황금 시간대에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의미 있는 활동을 딱 하나만 계획하세요. 긴 산책이 아니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짧은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로감이 결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임을 이해시켜드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최 선생님의 아드님은 아버지의 일과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긴 산책 대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원을 함께 거니는 것으로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곤하다고 하실 때 더 이상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손을 오랫동안 잡아보셨나요?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그런 따뜻한 온기 하나가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손잡기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심과 의식이 현재가 아닌 내면과 과거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치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30년간의 제 관찰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어르신들의 약 75%가 이런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현실의 대화보다는 오래된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83살 윤 할머니의 손녀가 걱정스럽게 제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세요. 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세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또 가끔은 증조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데 증조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선생님, 저희 할머니 치매인가요?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뇌 검사상 약간의 혈류 감소만 보일 뿐이었죠. 할머니는 그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따라 긴 인생의 여정을 정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8개월 후 할머니는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과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의 혈류가 줄어들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감정적으로 깊이 각인된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어르신들이 종종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를 헛것을 보는 것이라며 불안해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 전 방문, End of Life Visitations이라 부르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환자의 50%에서 60%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 이상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영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에 실수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족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교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시구나. 증조 할머니가 아주 고우셨겠어요. 하며 그 추억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현실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분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이 시기에는 복잡하고 새로운 장소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집 환경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넘기거나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을 보며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하기 위해 잠시 내면으로 들어가신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오래전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부모님께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소중한 기억들이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 현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튼튼하던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어르신의 약 82%가 이러한 변화를 보입니다. 평생을 군장교로 복무하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76의 강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감기 한번 제대로 앓은 적이 없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가벼운 감기에도 쉽게 걸려 폐렴으로까지 진행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3번이나 폐렴으로 입원하셔야 했죠. 가족들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신 걸까요? 모든 검사상에서 어르신의 면역 체계는 나이에 비해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의 방어 군대들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9개월 후 강어르신은 가벼운 독감으로 시작된 합병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병균을 퇴치하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점은 어르신들의 감염 증상은 젊은 사람과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염이 되면 고열이 나거나 아픈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 대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잠만 주무시는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이 늦어져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연쇄적 감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기가 겨우 나을 만하면 폐렴이 오고 폐렴 치료가 끝나갈 무렵이면 요로 감염이 시작되는 시기지요. 하나의 감염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연달아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항생제 투여나 과도한 의료적 개입이 오히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입원과 고통스러운 검사 대신 환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어르신의 가족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복되는 병원 입원 대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집에서 편안한 돌봄을 받으시도록 한 것이죠. 가족들은 병원 침대보다 당신의 방에서 더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그들은 불필요한 치료 대신 아버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손을 자주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게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거부하신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심각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임종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숨쉬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깊고 빠른 숨을 몰아쉬다가 잠시 동안 숨을 멈추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연구에서는 임종 전 어르신의 약 70%가 이런 호흡의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85살 오할머니의 따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 쉬는 게 이상해요. 한참 숨을 안 쉬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후하고 깊게 숨을 내쉬어요. 피부색도 약간 푸르스름한 것 같고요. 폐렴인가요?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모든 검사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뇌에 있는 숨쉬기 조절 중추가 서서히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들, 즉 심장이나 뇌 같은 곳에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손이나 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액 순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이지요.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하며 고통스러워할까봐 걱정하지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호흡의 변화가 정작 환자 본인에게는 그다지 불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부족 감지 기능 역시 둔화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숨이 차 보여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호흡 곤란은 훨씬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악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마지막을 평화롭게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병적인 상태로 오해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등의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은 때로는 어르신의 마지막을 더욱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은 의료적 처치보다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주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거즈로 촉촉하게 닦아드리는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통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라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청각은 우리 몸의 감각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그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기계에 의존한 생명 연장과 사랑하는 사람의 평온한 마지막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젠가 닥칠 그 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변화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생리학적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발전소의 수와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 감소, 피로감, 면역력 저하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또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미세하게 저하되면서 몸 전체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병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과정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 세대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매우 강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증상이 아주 심각해질 때까지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도 이제는 죽음에 대해 더 열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입니다. 미리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줄이고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영적 지원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돌보는 가족의 건강 또한 환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몸이 보내는 5가지 소중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을 이야기하는 슬픈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언젠가 한 환자의 따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았기에 저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3개월을 원망과 후회가 아닌 평생 잊지 못할 선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신호들을 두려움 없이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단 하나의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혹은 오늘 저녁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해야겠다. 와 같은 작은 다짐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약속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다짐을 보며 우리 모두가 사랑을 표현하는 첫걸음을 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마음에 영감을 주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하고 인생을 바꾸는 지혜가 담긴 다른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구독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남은 삶을 함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과 그분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